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저도 어저께 낮에 좀 방송을 안 만들고 이제 좀 불안불안한 시장이라서 매수를 좀 할까 해가지고 매수를 여기저기 좀 조금씩 하느라고 신경을 좀 썼더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좀 빨리 들었어요. 초저녁에 잠이 들어서 12시 무렵에 이제 잠이 그냥 깼는데 다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나 하나 만들자, 기록이나 하자, 그리고 이것저것 정보 취합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제공이나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영상 만들었는데, 오늘 밤이 사실상 오늘 밤이죠.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밤 벌어진 일로 인해서 10월달 장세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냥 가볍게 에피타이저로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마 기분 좋으실 거예요. 나는 비트코인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전 세계 인구의 0.27% 안에 들어가는구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 한정되게 제공돼요. 이게 공급돼요. 근데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0.27%다. 극소수죠. 진짜 극소수만 지금 코인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마 아실 거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 지금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압력을 주고 있는데, 규제안이 나오기 직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하고 내일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밤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오늘 밤부터 내일로 넘어가는 아마 시간이 될 텐데, 이제 미국에서 투표를 진행하죠.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제 좀 이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BIS가 10월 달로 들어가서 10월 5일하고 6일 날 BIS 빅테크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 규제 안 하고 진짜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고, 회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회의가 각 국가로 퍼지고, 그리고 당정에서 다시 회의 과정을 거쳐서 각국에서 다시 한번 재편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법률안을 제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아마 걸릴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좀 흔들흔들 거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13일 날 블록바이 공청회가 있어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블록바이는 이제 랜딩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인데, 셀시우스보다 먼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태클을 걸었어요.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의 결론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 어쨌건 이렇게 봤을 때는 10월달 장세에서도 중순까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중순까지는 좀 흔들흔들 거리지 않을까, 롤러코스터를 계속 연이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 있죠.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장세죠 사실. 그리고 장투하시는 분들한테는 떨떠름한 장세고, 사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27일 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7일인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오늘 밤 정도가 될 거예요. 미국 하원이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 표결을 시도한다. 미 상원은 인프라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이번 주 연방정부의 내년 임시 예산을 상정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산안 통과가 불발되면 다음 달 새 회계 연도를 시작하는 미 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들어간다. 다음 달 중순까지 이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미국의 사상 첫 채무 불이행 선언이 가능성이 있어 이번 주가 미국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사실상 오늘 밤이 이제 투표인데 30일까지죠. 30일까지 이게 어떻게라도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라도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아마도 무슨 일이 다음 달 중순에 생길 가능성이 높고, 다음 달 중순까지란 얘기가 또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디폴트 선언한 적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걸 아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도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랑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장이 와도 하락장이 올 거야 라고 미리 예측했는데 오면은 그나마 실망감이 덜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 3조 5천억 달러와 1조 2천억 달러 이 법안은,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냐 그거일 뿐이지, 이 두 개 다 아마 작용을 할 거예요. 양적 완화를 작용을 할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어쨌건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좀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카카오페이가 상장일이 원래는 뭐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냥 원래 밀어붙이겠다. 13일까지 밀어붙이겠다. 10월 13일부터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미뤄졌어요. 국정감사 앞두고 미뤄진 상장일. 그래서 뭐 제가 1순위로 빅테크 기업 중에 한국에서 1순위로 치는 거는 사실은 네이버보다 카카오를 제가 2018년부터 되게 많이 아마 립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엑스칼리버를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카뱅도 요즘에 뭐 빅테크 기업 뭐 규제다 이래서 말이 많은데 어쨌건 좋은 가격에 잘 사서 장투를 하면 나쁘지 않은 주식들이고 어쨌건 카카오페이가 11월 3일 날로 연기가 됐어요.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시장의 굵직한 방향성을 볼 때 사실은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이 상장일을 언제 잡냐, IPO를 언제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호라이젠 상장일을 가지고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호라이젠 젠도 런칭 시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시기를 분별을 하잖아요. 만약에 젠도 런칭이 연기됐다. 그러면 불장도 연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11월 3일 날 카카오페이가 연장된 거에 관해서 그런 관점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인도 시장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WRX나 DCG 인도 관련한 투자 시장에 이제 관련되신 분들이 보면은 아마 가져갈 게 하나라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코인 투자하면서 소프트뱅크하고 깊숙하게 이제 다 연결돼 있다. 거래소든 뭐든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플립카트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쿠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도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뭐 거대 금융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간다. 막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소프트뱅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갑자기 플립카트를 제가 트위터를 보다가 나와서 괜히 말씀드리는 건데 2021년 이때 뭐 3일부터 10일까지 뭐 이거 행사를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인도에 있는 게 아니라서 소프트뱅크가 플립카트에 다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한다. 이런 계획안이 나왔대요. 8월 18일 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거에 관해서 왜 그런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소프트뱅크는 루나코인이라고 있어요. 자, 루나코인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2018년 어느 무렵에 되게 값쌀 때 몇백 원 정도에 아마 추천을 되게 많이 지금 현재 4만 원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이것도 오르락 내리락 뭐 별의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분석했을 때 소프트뱅크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다. 손정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도 찍었었고 OMG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00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800원까지 폭락한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홀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익률이 아마 되게 높을 거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 거는 사실 제가 가장 예의주시해서 보는 거는 사실은 비트메인이에요.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빗썸 거래소도 분명히 관련이 있고 다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구글링해서 다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는 자 제가 매크로 분석으로 다 이제 결론 도출해서 뽑아냈던 거고 자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분바이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플립카트가 전체 지분을 월마트에 매각한 지 3년 만에 인터넷 소매 업체에 7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2명의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 제한된 투자는 12억에서 12억 달러의 자금 조달 라운드로 일부 사람들이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내세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다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위지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쿠팡이츠 한마디로 인도의 쿠팡이츠나 아니면 배달통 같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뭐 플립카트는 예전부터 지분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많이 이번에 또다시 이제 비전 펀드 2에서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700밀리언이래요. 소뱅에서만 자금 투입을 한 게. 근데 소뱅에서 이제 향후 이제 뭐 하반기나 내년 장세를 예측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켓이 되게 커질 거다. 매출액이 많이 올라갈 거다 예측을 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전염병으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할 것이라고 두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했을 때는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온라인 판매가 죽을 거다. 앞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지만 이 투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코로나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서 온라인 판매가 더 확장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하다못해 플리카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캐나다 연기금까지 같이 플리카트에 투자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플립카트 거래에 관여가 돼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것도 보시면 되고, 어쨌건 제가 이 말씀드리는 뉘앙스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2는 올해 인도에 공격적인 베팅을 했다. 이제 푸드테크 공간에서 첫 베팅이 될 음식 배달 유니콘 스위지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쿠팡에 이어서 쿠팡이츠를 지금 전면적으로 공세를 지금 한국 시장에서 펼치고 있는 현재 와중이에요. 자, 근데 배달통이든 아니면 요기요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뱅크가 우회적으로 다 지분적으로 다 관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도 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WRX와 DCG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DCG는 코인베이스를 베이스로 깔고 있고, WRX는 바이낸스를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되게 요즘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WRX 불안하다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투자를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안 하시면 되고, 저는 뭐 인도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거대해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나 네오코인에 관한 것도 제가 소프트뱅크하고 연결 지어서 예전에 이제 매크로로 분석해서 뽑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알리바바하고 이제 같이 연결 지어서, 그거는 요즘에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제 과거 영상을 뒤져보면 아마 왜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아마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JP모건은 논평을 거부했다. 플리카트, 골드만, 삭스벤처스 다 마찬가지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관한 거는 항상 미디어에 나올 때 확실한 거는 이렇게 응하지 않아요. 미디어사에 항상 코인에 관한 것도. 근데 지금 불안한 시장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이 물줄기가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아마 눈앞에 있는 이 물방울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거대 자금의 흐름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코인 시장은 지금 중국에서 뭐 밴 시킨다, 뭐 미국에서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과연 그들이 진짜 실제로 차단을 시키고 폐쇄를 할 수 있을지. 그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약점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전 세계 기축통화국 IMF 통화바스켓에 있는 여러 개의 통화들은 5대 기축통화는 다 마찬가지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CBDC를 연구를 하는 거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고, 우리 대중들은 뭐 중국이 밴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거래소를 어떻게 한다, 코인을 뭐 어떻게 한다, XRP를 어떻게 한다 이러면 뉴스를 보고, 호재거리 뉴스를 보고 잘 가다가도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든든한 유리로 돼 있어요. 막 10cm 이상 되는. 근데 이거는 그냥 효과일 뿐이에요. 효과. 깨질 것 같이 하지만 효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트릭에 당하는 거죠. 사실상 그걸 누가 유도를 할까요? 중국에서 폐쇄시킨다. 지난 몇 년간 이런 얘기가 나왔었을까요? 매 해마다 나왔어요. 그럼 누가 이득일까요? 그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게리 겐슬러가 얼굴마담으로 나와서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럼 그 사람이 주체일까요? 그 뒤에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혼란한 장세를 만들면 누가 이득일까요?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볼까요? 자, 우리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흐름은 깨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빚을 져가지고 그것도 뭐 감당하실 수 있는 빚은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남이 뭐 투자하신다는데.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가지고 그러신 분들, 이런 시장에 아마 되게 힘드실 거예요. 밤잠을 아마 못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만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이낸스 뭐 규제 어떻게 된다, 뭐 중국에서 어떻게 된다, 바이낸스 망할 것 같이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걱정되면 투자 안 하면 돼요. 뭐하러 투자해놓고 뭐하러 걱정해요. 그냥 저금하면 되지. 예, 이율도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확신 있을 때 대출 약간 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고, 확신이 있을 때 해외 거래소에 이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국내 거래소도 4대 거래소만 지금 은행하고 거래한다, 은행 계좌하고 연동됐다 그러는데, 그 외에 거래소에 코인 있는 거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확신 없으면 투자를 뭐하러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업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정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막 조사하고 보고 막 이런 거랑 뭐 하여튼 그런 거랑 연결돼 있는 거지, 이거를 뭐 해가지고 제가 뭐 수익을 하겠다, 뭐 회원가입을 시켜서 무슨 뭐 돈을 벌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하여튼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해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확신이 안 드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개인적으로 막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드실 때 투자를 하시는 거고, 확신이 안 드시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되죠. 왜냐면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득을 보시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저한테 돈 주시나요? 제 계좌 뭐 올려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회원가입 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분명히 좋은 날은 오니까 너무 지금 현재 흔들리는 장세에서 너무 실망들 많이 하지 마세요. 매해 있었던 일이라서 감사합니다.